네, 주식 랩소디 오늘도 함께합니다. 저희 오늘 또 전할 내용들, 좀 신중한 내용들도 좀 있어서요. 네네. 바로 본부장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예예. 오늘 바로 한번 이야기 네. 열어볼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비상계엄이나 탄핵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미국은 지금 이 사건이 약간 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영상 하나 보시고 오, 네, 가시겠습니다. 예. 요 지금 알겠습니다. 로이터에서 뜬 사건인데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거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루이즈 만존이라고 어제 이제 보상.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총격 피살 사건에 체포된 범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루이즈 만존이라는 범인이고요. 네. 펜실베니아 명문대학교 이제 거기 체포된 친구고요. 그리고 요 학창 시절 사건도 영상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학창 시절 사건이고요. 어머, 네, 아이비리그대 어머, 석사 엘리트고요. 웬일이야. 네, 예, 이런 엘리트가요? 네, 네, 이제 미 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는 어, 회사입니다. 그 좀 충격적인 건 뉴욕주 뉴욕시 힐튼 미드타운 호텔 앞에서 바로 총으로 그러니까 3D 프린트로 된 총으로 바로 총격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총격을 했고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안 잡혔습니다. 바로 총격을 했고 요 총으로 바로 앞에서 CEO입니다. 브라이언 톰슨이라는 소음기가 부착된 권총으로 근접으로 해서 총격에서 사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제 톰슨을 의도적으로 뭔가를 노리고 저지른 범죄라고 얘기를 했고요. 바로 근접을 했는데 이제 9mm에서 그렇게 해서 탄피가 했고 그 근처에는 이렇게 이제 바로 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했고 도주를 했고 안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며칠 뒤에 바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날 펜실베니아 근처에 있는 알투나에 있는 지역 경찰 맥도날드 종업원에 의해서 신고를 받고 잡혔고요. 루지오 벤지니오라고 26살 된 이탈리아계 미국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잡혔습니다. 현장에는 이제 그에서 총알 근처에는 딜레이, 디나이, 디포즈라는 글자가 새겨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제가 됐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이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친구가 여러 가지로 이제 화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근데 요 사건이 이제 화제가 됐던 건 일단 저희 국내 언론에서는 왜 화제가 됐냐면 일단 범인이 아이비리그대 석사 엘리트 그리고 이제 기술 문명에 반대한 유나바머라고 이제 흠모했던 명문대 수석 졸업생이다라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나바머라고 하면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이제 카진스키라고 1978년부터 95년까지 미국에서 대학과 항공사에 소포로 사제폭탄을 보내서 3명을 숨지게 한 테러범입니다. 16살부터 하버드대 수학과를 입학하고 24살 때 버클리 칼텍의 최연소 수학 교수로 임명된 천재지만 2년 만에 사표를 내고 운동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극단주의자적으로 해서 이제 폭탄을 보면서 테러를 했던 그 인물을 존경했던 인물인데 요 인물을 은둔하면서 이제 사제폭탄을 보냈던 요 인물을 따라했던 요 인물이 아닌가라는 요거를 따라했던 인물처럼 사회의 어떤 그 반테러적인 임무를 했던 이런 인물과 비슷하게 그런 인물처럼 이제 요거를 따라했던 테러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고요. 만존이도 마찬가지로 지난 4일 날 6시 44분에 미드타운 호텔에서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소음기를 달린 권총으로 톰슨 CEO를 살해하고 달아났다는 거죠. 이거 그리고 이제 탄피 3개가 달린 여기다가 이제 deny, defense, 그리고 디포즈 증언이라는 문구 달린 걸로 이제 이렇게 쌌다는 겁니다.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걸로 이제 하고 5일 만에 이제 권총을 도주한 끝에 이제 잡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제가 됐는데 이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은 단순히 이렇게 명문대생의 이제 그 단순한 이제 그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로 이제 치부하고 이제 국내 언론이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게 이제 어떤 미국의 어떤 그 보험사 민간 보험의 어떤 약간 좀 일그러졌다고 그러나 약간 좀 변형된 약간 이 CEO와 이게 이제 제가 이 사건을 좀 유심히 좀 지켜봤습니다. 5일간 좀 유심히 좀 지켜봤는데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약간 좀 여러 가지 좀 독특한 게 좀 있었거든요. 저는 약간 음, 우리나라랑 좀 다르다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 왜냐하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가 이제 그 사건이 나고 나서 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밑에 환호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다른 분들께서 예, 지켜보시던 댓글이나 이런 걸 좀 분께서, 봤는데 생각보다 이 부분에 어머, 대해서 약간 영웅 취급을 한 거네요, 그죠? 요 범인에 대해서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애도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애도의 뜻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렇게 애도의 뜻이 많이 있지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그 보험에 대해서 되게 지급하는 것들이 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민간 보험이 국내와는 많이 다릅니다. 해외 민간 보험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민간 보험을 많이 해주지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의료보험이 잘 돼 있지만 네. 그 미국은 의료보험이 잘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급 거부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잘 안 주기로 유명합니다. 악명이 좀 높은 기업으로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의료비가 생각보다 미국은 되게 높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그리고 네. 뭐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해주는 것도 크게 예, 없다고 그러니까 해서 의료비가 높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보험을 들겠죠? 우리가 생각을 네.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아나운서의 그 부모님이 총각을 다투는 뭔가가 있는데 지급률이 만약에 딱 해서 안 되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네, 받아야 돈이 되죠. 없었는데 의료보험이 돼 있는데 뭔가가 이제 거부가 되는데 이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전체에서도 가장 높은 32%입니다. 악명 높은 곳이었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나라 손배사의 지급 거부율이 이렇게 어느 정도 높은 거 아니냐면 우리나라 손배사가 1.4%입니다. 거부율. 우리나라도 높네요. 아니, 우리나라 높은 게 아닙니다. 높은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32%인데 미국이 32%. 미국이 32%, 우리나라가 1.4%. 1.4%. 우리나라에 비해서 엄청 엄청 높네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1.4% 높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예,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그럼 1.4%면 미국 대비해서는 거기 대비해서 낮은 건데 우리나라 1.4% 높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높다고 하는데 이거에 비해서 30%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1.4%도 지금 높다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막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거보다 30%가 높은 거, 300%.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30배나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4%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높다고 지금 계속 사람들이 막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도 지금 30배나 높은 거거든요. 근데 의료비는 우리나라에 지금 뭐 몇백 배나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가정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거를 몇 번 경험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이를 갈겠어요, 사람들이. 아니 근데 너무 안 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보험을 들 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자산이 800조예요. 그런 거를 많이 겪으면서 자산을 또 늘렸고 이 브라이언 톰슨 CEO가 된 이후에 자산이 또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리고 브라이언 톰슨이 들어오면서 가치 기반 케어라는 걸 또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이 좋아 가치 기반 케어지 보험금을 많이 안 주겠다는 겁니다. 의사 예방을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보험금을 주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습니다. 안 좋았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좋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 범인 자체는 무슨 원한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뭔가 좀 조사를 좀 더 해봐야겠지만 그런 거에 좀 이제 본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조소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이제 만조니가 이제 기자들을 향해서 이제 했던 멘트가 있습니다.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데다가 미국 국민 지성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자신이 뭔가 한이 맺힌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가족들이나 뭔가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8,500명의 미국인이 무보험이나 보험을 충분히 들지 못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암살범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동정심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정사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암살범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게 비난을 하기보다는 영웅시하고 있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돼 있다고 합니다. 워낙 악명 높은 분이셨으니까 그 CEO 자체가 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은 이제 이걸 싹 제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현지하고 지금 우리나라 언론하고 약간 괴리감이 좀 있는 게 좀 정서가 좀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냥 드라이하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일단은 CEO 분께서 사망을 하신 건 맞으니까 네네네. 그 부분에 관한 좀 그러니까 안타까운 부분은 네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적으로.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명문대생 범인도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살인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살인범이 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이제 좀 악질적인 보험사로 좀 통하긴 하는 것 그래요?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 전체적으로 이제 보험 지급 거부율이 남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디나이라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거부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많이 오는 것 같고요. 좀 독보적인 것 같아요. 현지에서도 좀 그런 게 좀 하다 보니까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현장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좀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의료보험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게 와닿지가 않은데 사실 미국은 이게 되게 이슈인 것 같아요. 의료보험 같은 게 기본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많이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많이 화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친구의 생각이 궁금하기는 하네요. 네, 이제 과연 근데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국내 언론에서 좀 제대로 잘 담아서 좀 보도가, 그러니까 이 살인 행위 자체가 이제 옹호하는 건 아닌데 요런 이제 이면에 있는 것들까지 좀 보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살인에 이르게 어떻게 됐는지, 요 살인까지 이르게 된 요 보험사 뒤 이면에 있는 요런 것까지 보도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뭐 이면에 있는 모습까지 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사실은 이런 게 있으면 좀 어떨까 보도가 차라리 될 때. 그런 거를 조사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예, 그러니까 보도가 될 때 그냥 이렇게 그쵸. 명문대생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게 좀 약간 완전히 다른 면이잖아요. 그쵸, 사실은 그쵸, 보도가 그쵸. 될 때 네. 요렇게 그냥 명문대생이 윤어바모가 이렇게 했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인을 저지른 거하고 윤어바모 살인을 저지른 거하고는 저는 보도 완전히 다른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윤어바모 살인은 전혀 아니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예. 그런 살인과 이 살인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른다. 예, 저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봅니다. 보도가 전혀 다른 보도입니다. 제가 볼 때. 네, 이건 윤호범 사로가 아니옵니다. 제가 볼 때. 예, 그런 살인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예, 뭔가 이제 살인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그런 거죠. 살인의 일종인 거죠. 제가 볼 때 그런 어떤 어떤 이유가 있었던. 그러니까 묻지마 살인이 아니라 예, 그죠? 묻지마 살인은 묻지마 아니라는 살인. 거죠. 제가 볼 때 그런 살인과는 다른 살인이 거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예, 원인을 잘못 짚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원인이 있지만 살인의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그런 구조적인 원인의 살인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살인이 잘 됐다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원인을 찾자면 묻지마 살인이나 그런 게 아니라 테러리스트적인 살인이 아니라 명문대생인 그런, 그러니까 그런 명문대생이 공통점을 찾아서 그런 살인이 아니라 이게 구조적인 제도적인 그런 살인으로 추정되는 그런 살인이라는 거죠. 네, 제가 볼 때 지금 외신이나 이런 것들을 쓰려면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외신을 보면서 외신 보도를 보면서 이게 좀 아닌 게 좀 너무 많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볼 때. 어떤 면에서요? 아니 얼마 전에 뭐 나토 그런 기사들도 보면서 이거 뽑아내는 것들이 잘 안 맞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좀 있는 거죠. 뭔가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아무래도 아니 좀 앞에 것만 뽑는 거죠. 제가 볼 때. 앞에 제대로 그 내용을 제대로 보지 읽히지 않고.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외신을 볼 때는 한국 기사보다는 차라리 그냥 외국 기사를 보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그쵸? 전체를 다 읽는 게 좋습니다. 전체를 다 어. 읽어보는 게, 그 어제 이제 요 영상도 한번 보시는 게 네. 좋은데, 이제 이 기사도 한번 제가 다른 영상도 하나 가져왔는데 이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은데, 예. 이 영상도 한번 잠깐 보셔. 트럼프 차남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어제 영상들은 전부 다 이 트럼프 차남에 관해서 그 비트코인을 이제 뭐 수도로 만들겠다.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나온 거 나왔어요. 네. 요게 이제 어제 그걸로 나왔어요. 음.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게. 예. 그냥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게 수도로 만든다는 게 야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아, 이분이 아니 가족이? 그 트럼프 가족이. 가족이. 예, 미디어가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즉 그 기사를 읽으면서 맞아요.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좀 더 많이 나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는 멘트를 여기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트윗인지 어디 SNS에 $100만 간다고 좀 지나친 발언을 했더라고요.
좀 지나치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지나치고 또 그 얘기도 있었어요. 네. 부동산 투자하느니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낫다. 네네네. 그러니까 좀 지나치게 발언을 너무 많이 앞선 발언까지 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면 좀 악영향이거든요. 예, 그 암호화폐 시장에 지나쳤어요. 좀 지나친 발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앞서 발언을 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보도는 하겠지만 여러 군데서 인용해서 보도하겠지만 왜냐하면 그 차남이 갖는 말의 그 중요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트럼프의 아들이라는 그 가치가 갖는 중요성이 있거든요. 그럼요. 예, 말의 중요성이 말에 있어요. 무게가 예, 무게가 있는 있잖아요. 분이신데. 그러니까 그런 무게가 있기 때문에 되게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기업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하진 않지만 그 미디어가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미디어가 갖는 어떤 제가 볼 때 그 모럴 해저라고 하나요? 그 어떤 도덕적인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예.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 그분들 투자했나 봐요. 예, 아니 투자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볼 때 그 맥락에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언론에서 이렇대라고 옮길 게 아니라 이런 네. 이야기를 했지만 네네.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네, 좀 한번 잘 살펴봐야 되고 선택 셀렉트해서 독자분들께서 그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봐라. 유의해서 이제 할 이런 걸 뭔가를 전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제 해줄 필요가 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하실 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런 걸 그쵸. 보시면서. 그럼요. 왜냐하면 그런 걸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니까 뭔가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르르 따라가셨다가 또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염려가 돼서 좀 걱정이 돼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하나하나 하실 때 좀 걱정이 돼서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건 가상화폐 관련해서 MS가 가상화폐 투자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못 들은 소식인데 한번 네.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투자를 이제 권고했는데 MS 철회했어요? 철회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조사를 해놨는데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안 걸렸나? 이거군요. 죄송합니다. 그 CNBC 외신에 따르면 MS가 연례 주주총회에서 일부 주주들이 회사가 비트코인 재무에 포함시킬 가능성에 대해서 MS 이사회가 이 제안을 거부하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 글래스 루이스와 그 반대 의견을 내면서 결국 제안이 부결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투자 계획은 없는 입장으로 제하긴 했고요. MS는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 하겠는 걸로 이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저 그거 들었습니다. 네, 간밤에.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죠?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걸로 또 이제 투자를 고민하셨던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맞아요. 이 부분은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왜냐하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사게 되니까 가치가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안 하게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공공정책연구소가 아마존의 제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4월 주주총회에서 이제 요거를 논의해야 된다고 얘기는 했어요. 아마존에서 요건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880억 달러, 126조를 가지고 있는 아마존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통화 가치에 대비해서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라고는 이제 보고서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모른다. 예, 요거는 이제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만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나왔다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네네. 그 이사회 측에서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반대하라고 우리가 네네. 검토를 다 해봤는데 네네네. 옳지 않다고 이렇게 권고했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부각을 네네. 받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일단 그 바이든이 그 최근에 그
보조금을 빨리 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계속 이제 줄여. 네, 그래서 음. 뭐 삼성전자는 아직 결정을 안 했고요. 마이크론을 최근 또 결정을 했더라고요. 마이크론 주기로 네, 했더라고요. 주기로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언제 결정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 빨리 줘야 될 텐데. 네. 그리고 이제 그 미중 전쟁이 계속 기술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충 보니까 지금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잠깐 좀 해드릴까 합니다. 네, 한번 이중 오늘 드론 이야기도 나오던데. 네, 한번 그래서 이제 이야기 상무부가 들어볼게요. 이제 지난 2일 이제 고대역폰에 관련해서 이제 HBM을 이제 그 중국 수출 통제 대상으로 추가했거든요. 요 관련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요걸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엔비디아를 계속 이제 일부러 건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요거 건드리고 있는 것 같고 요렇게 이제 보복 정치를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히토로를 이제 또 이제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드론도 이제 부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또 중국이 안 하겠다고 또 이제 맞아요. 드론 드론 부품. 그런 부분들을 또 하고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또 이제 이쪽에서 이제 또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또 이제 여러 가지로 통제하는 부분에서 이제 관세 부분을 또 올리겠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계속 이제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계속 서로가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CEO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이게 뭐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왜요? 어떤 면에서요? 제 느낌은 그냥 왠지 그냥 대만 쪽이나 이런 쪽 CEO들을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트럼프 쪽이 그냥 그거는 근데 합리적인 의심이지 않을까요? 그 예, 입장에서는. 예, 그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AMD나 음. 엔비디아 이런 쪽을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이제 네. 뭐 당연히 대만 분들은 중국과는 다르다고 네, 하지만 네. 저희 예전에도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했을 때 댓글들 보면은 사람들의 인식은 대만은 중국과 같은 나라다라고 보는 인식이 또 있거든요. 네. 본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지 모르겠죠. 그쵸, 왜냐하면 본인들은 안 해요. TSMC가 예전에 뭐 어쨌든 엔비디아의 그 젠순왕한테 CEO를 제의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친척 관계잖아요. 네, 리사스하고는 네, 또 네. AMD의 친척 관계니까 그게 또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못 믿는 듯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TSMC가 알게 모르게 어쨌든 하웨이하고 그런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제공했었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 중국이 오늘 또 첨단 공정 미 생산에 관련해서 관측해서 이제 중국과 대만이 손을 잡아야 되는 또 얘기를 또 해요. 알게 모르게 계속 그렇게 이제 계속 뭐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자기들은 잡아야 된다. TSMC가 중국하고 잡아야 된다고 계속 자기네들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못 믿겠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공장을 계속 이전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TSMC에 있는 공장들을 자꾸 이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으로. 상당수 지금 이미 많이 짓고 있지만 네. 나머지 공장들도 이전하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요? 예, 미국 쪽에서. 네. 그리고 이제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어떤 식의 논리를 펴고 있냐면 중국이 거기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폭격할지 모르니까 이전하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지정 확장 리스크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말도 안 되는. 근데 이제 그죠? 그럼 일본은 또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일본으로 이전하라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왜? 아니 그거 위험하니까 차라리 일본으로 이전하라고 얘기를 해요. 일본이 또 러브콜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일본에 TSMC 공장이 또 있어요. 알아요. 영국 그쪽에도 있던데 유럽에도 하나 있던데. 하나 있고 TSMC 는? 그러니까 일본은 차라리 일본으로 해라. 구마모토에 있는 거에 더 지어라. 그쪽에 있는 걸 더 이쪽으로 이전을 시켜라. 차라리 그럼 우리는 이참에 우리 쪽으로 이전하라 그러는 게 더 어떨까? 과연 해줄까요? 아니 이번에 아니 저는 이런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차라리 저는 아니 이번에 우리도 무임수참 하는 게 어떤가? 이도저도 아니면 우리 쪽 어떻겠냐? 아니 이번에 한번 제의를 하라는 거죠. 미국에. 그죠. 우리도 제주도가 차라리 왜냐면 또 주한미군도 있으니까. 제주도 같은 데다 해달라는 하면 어떨까라는 거죠. 제주도 같은데 아니면 물이 필요하면 물 많은 남양주 같은 데다 하라는 거죠. 물 좋잖아요. TSMC가 우리 쪽은 안 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이제
약간 라이벌 의식 있지 않나요? 아니 살짝? 뭐 라이벌은 아니지만. SK에다 하면 되잖아요. SK는 음. 삼성전자 라이벌인데 아니 전혀 무관하게 그냥 남양주 같은 데다 하면 되지 않을까요? 남양주 물 좋은데 그런 데다가 좋아하십니까 남양주? 아니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좀 약간 네. 여담이긴 한데 남양주 시장님이랑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음. 남양주가 진짜 물이 좋거든요. 거기 저 물이 남양주 살았었어요. 예, 물이 많아가지고 남양주 시장님이 아 여기 좋다고 하시면 좋다고 음. 전력도 많으니까 아니면 음. 춘천에 하시든지 네. 춘천 전력도 많고 물도 춘천 많으니까 가깝죠. 네, 네. 그런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TSM 이런 데 유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근데 TSMC를 견제를 하면서도 러브콜은 진짜 많이 보내네요. 각국 네네. 나라들에. 그러니까 왜냐면 TSMC가 지정학적인 위치가 있어서 사실은 저는 이게 찬스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제안을 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주면서 아니 뭐 해보면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밑줄가 우리도 본전 한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프로포즈는 해보자. 네네. 프로포즈는 미국이랑 해보자. 같이 해서 뭐 네. 주한미군도 있으니까 지켜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네, 지켜줄 거 주한미군으로 아닙니까? 네. 뭐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에서 그죠? 네. 그냥 뭐라도 좀 해줬으면 네. 좋겠는 마음입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소식은 없을까요? 오늘 재밌네요. 전기차 네. 테슬라 좀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그거 같고요.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네, 마이크로 네. 스트레티지는 내일 할까요? 아니 해주셔도 돼요. 어차피 네, 오늘부터 40분 하기로 했거든요, 저희. 아 그래요? 네, 오늘부터 40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0분에 마치는 거 아니에요? 예, 30분 저희가 30분 하고 10분 하시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왜 우리 40분 됐어요? 오늘 40분을 하기로 그러니까 했습니다. 왜요? 한 10분 드리고 했습니다. 특별 시간을. 네. 네. 10분 저 몇 분 남았죠, 그러면? 30분까지 하면 됩니까, 제가? 네. 알겠습니다. 예. 30까지 하십시오. 전기차 테슬라가 4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알아요. 네. 최고가 또 찍었죠. 근데 요게 여러분 전기차기 때문에 테슬라가 음. 400이 아니고 테슬라가 400달러를 돌파한 건 자율주행 때문에 돌파한 겁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자율주행이 지금 곽강을 받는 겁니다. 왜냐면 다른 전기차주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전기차 2차 전지 안 좋아요. 네, 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이 안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기고 네. 이게 그리고 지금 구글이 상승세입니다. 슈퍼컴퓨터 그게 슈퍼컴퓨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웨이모 그래요? 때문에 그럽니다. 웨이모인가요? 애플이 슈퍼컴퓨터죠. 네. 아니 슈퍼컴퓨터 맞죠. 구글 맞습니다. 구글 맞죠. 맞는데 헷갈려요. 네. 구글이 슈퍼컴퓨터 음. 플러스 웨이모 때문에 웨이모 때문에 웨이모가 지금 잘하고 있죠. 웨이모가 좋아요. 점유율 나쁘지 않죠. 그리고 마이애미의 웨이모가 지금 하고 있는데 웨이모가 좋아요. 웨이모가 좋기 때문에 웨이모가 생각보다 자율주행이 좋아요. 웨이모가 지금 되게 좋습니다. 선점이 좋아요. 아니 저는 많이 봤어요. 그 유튜브들 네네네. 미국에 있는 유튜브들이 타고 네네. 다니더라고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생각보다 좋아요. 생각보다 이미 상용화되고 예.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미 제가 볼 땐 테슬라보다 웨이모가 훨씬 더 좋아요. 음. 예, 이미 시장 점유율에서는 맞아요. 웨이모가 훨씬 나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도 싸고. 그래서 제가 볼 땐 구글의 제가 볼 때 앞서가는 건 양자 컴퓨터 슈퍼컴퓨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올라가는 건 웨이모가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웨이모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그 효과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 웨이모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웨이모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 글로벌 빅테크들은 빠르게 시장을 선점해요. 미래를 내다보고. 웨이모 보셔야 됩니다. 웨이모 좀 유심히 보셔야 되고 웨이모를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웨이모가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 시장이 자율주행 정말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2차 전지 아니고 네. 자율주행 쪽으로 네네네. 가야 되는 네, 거죠. 자율주행 네. 유심히 보시고 그 시장이 제가 볼 때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웨이모가 상장되어 있나요? 아니, 아니죠. 아니, 그냥 같이 구글을 봐야 되는 구글을 거죠. 봐야 따로 이제 네, 알파벳. 근데 떼어내진 않았죠. 근데 이제 구글에서 크롬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또 있군요. 있는데 이제 크롬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자율주행의 웨이모가 생각보다 저는 잘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안전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한번 유튜브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고 조회수가 재밌고 그 영상도 잘 만들었더라고요. 유쾌하게 잘 만들고 뭐 잘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웨이모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잘 만들고 뭐 조회수도 되게 잘 나오고 되게 유쾌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 주가는 전반적으로 이제 409달러 최고점인데 4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400.99달러로 마감했고요. 장중한 때 뭐 신고가까지 거의 올라갔었습니다. 이거 보시는데 이제 기사는 이게 제가 이제 기사를 자꾸 전기차로 이렇게 기사를 쓰는데 제가 이렇게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자꾸 자율주행인데, 아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 네. 자율주행인데 전기차로 하니까 전기차 다른 것도 다 떨어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분석이 안 되는. 그러니까 테슬라를 전기차 카테고리에 넣고 보니까 전기차는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하고 가까워서 오른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를 못 시키네요. 그 네네. 연결 자체를, 네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통령하고 단순히 가까워서 이게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석은 너무 네. 모르시- 예. 아니 미국 대통령과 가깝다고 이렇게 주주들이 투자하거나 뭐 음. 주가를 올리지는 않거든요. 그쵸. 예, 미국 투자자를 너무 바보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이렇게 한국적으로 분석해서 안 돼요. 이게 음. 미국 주식을 그렇게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오늘, 그렇게 해서 뭐 네. 이렇게 하면 화가 많이 나셨네요. 네. 아니 그렇게 분석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도널드 당선인과 새로 이 사람이 뭐 정책을 정할 거고 안에 들어가서 뭐 그 기사를 보면 뭐 그 일론 머스크 관련된 사람들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뭐 로보택스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하는데 제가 로보택스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쪽은 네. 아니고 네네. 자율주행 FS 자율주행이고 쪽으로 보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도 지금 투자나 생각하는 건 자율주행 쪽에 좀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X의 AI 쪽도 자율주행 쪽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도 그쪽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근데 때. 진짜 일론이 똑똑한 게 그 처음부터 네, 테슬라 출시했을 때부터 네네네. 목적 자체가 이제 전기차 시장이 아니라 네네네. 소프트웨어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 자율주행 쪽. 네. 근데 지금 테슬라 물론 이제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 따로 상장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테슬라라는 주가의 색깔을 바꿔놓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전기차 관련주였다면 그걸 자율주행 관련주로 네네네. 탈바꿈 시켰다라는 점에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네네.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 그래서 이제는 자율주행 테마의 대장주가 돼버리고 네네. 그걸로 상승이 나와주니까 근데 하드웨어로는 사실 누구나 다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예, 쪽으로 간 왜냐면 것 같고 하드웨어는 사실은 이제 그 빅테크들이 하드웨어로 승부를 할 수 없어요. 왜냐면 하드웨어는 후진국형 맞아요. 예, 후진국형.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적인 시선에서 조금 안타깝다고 하는 거는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 기업이 없대요. 네네네 맞습니다. 예. 하드웨어는 이제 하는데 잘 네네네네네. 하는데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약하다 보니까 근데 보면 결국 빅테크 기업들은 다 소프트웨어 쪽을 네네. 미리 선점을 하게 맞습니다. 된 것 네네. 같아요. 그 교육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기승전 교육.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 교육 다 유학 보내야 됩니다. 네. 뭐 어떻게 가르치길래 궁금합니다. 이게 상상력의 영역이고 그다음에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생각에 여백을 좀 둬야 됩니다. 생각을 좀 여백을 두고 고민을 좀 많이. 우린 약간 주입식이니까. 예, 계속 때려 넣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생각을 계속 두고 여백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AI라는 게 이렇게 막 쳐서 기술이 아니고요. 얼마만큼 잘 언어를 많이 집어넣냐를 알고리즘을 잘 넣냐의 차이거든요. AI 언어라는 게 그 명령어를 잘 집어넣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명령어를 잘 그러니까 철학적 사고를 잘 집어넣냐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AI 언어를 짤 때 나중에 보시면 언어를 짤 때 이렇게 막 자기가 검색이나 이렇게 알고리즘 잘 짜야 됩니다. 그렇게 짜지 않으면 잘 짜여지지가 않습니다. 네. AI 언어를 얼마만큼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챗GPT를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뭐 만들 때 자기가 얼마만큼 뭔가를 잘 짜서 해야지 이게 완성된 뭔가 잘 나오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뭐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완성된 뭔가 원하는 게 뭐 그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검색어를 잘 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머리가 좋아야죠. 네, 머리가 좋아야 돼요. 공부는 항상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맨날 공부를 하고 본부장님도 지금도 공부를 하시니까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예, 기업에 관련돼서 제가 궁금해서 좀 제가 따로 조사를 해봤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그룹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좀 궁금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를 할까 해서 알려주세요.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이 기업을 제가 궁금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뭐 비트코인을 하도 많이 사가지고요. 이 기업이 무슨 기업인가? 그걸로 유명하시죠. 네, 아니 근데 이 기업이 제가 좀 궁금한 게 비트코인이 많긴 많더라고요.
공부 좀 해봤습니다. 1989년에 만들어진 기업이고요. 마이크로스트레치라는 기업이 미국 버지니아 타이슨 코너에 있는 기업입니다. 창업주는 마이클 세일러라는 기업이고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73억 정도 23년 3월에 있고요. 나스닥 100에 들어갔어요 지금. 지금 들어갔습니까? 네. 대단하죠. 네. 대단하긴 합니다. 영업이익이 근데 마이너스 그러니까요. 오로지 비트코인으로 오로지 비트코인으로 네, 들어갔습니다. 지난해까지 그랬고요. 네. 순이익이 최근에 이제 4억 2천만 달러 됐습니다. 고용 인원이 근데 2,000명이나 있더라고요. 2,100명이나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네. 오로지 오로지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으로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클 세일러 원맨으로 이루어진 거의 원맨으로 이루어진 원맨으로 이루어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거의 이렇게 세운 기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맞아요. 네. 2000년 닷컴 정점에서 주당 3,000달러 찍은 다음에 99% 폭락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매출 감소를 겪고 다시 일어선 그런 기업이고요. 약간 독특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세일러 의장의 고집으로 2020년 8월부터 이제 비트코인을 마구잡이로 매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마이클 세일러는 2020년 상반기 암호화폐 폭등장에 주도한 희대의 비트코인 맥시멈 리스트로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맥시멈 리스트. 2020년 중반쯤에는 본 사업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관한 내용 거의 없고 비트코인 이야기밖에 없을 정도의 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기업입니다. 이제는. 예. 심지어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회사 주식도 떨어지고 실탄이 부족해서 회사채로 돈을 끌어다가 저점에서 매집하고 나서는 패기를 보이고 있고요. 2020년 4분기, 2020년 1분기에는 회사 주가와 비트코인이 각각 6배와 8배씩 각각 상승하고 뭐 이런 기업입니다. 네. 아주 독특한 기업입니다. 네. 아주 뭐 그런 기업이고 지금은 뭐 2023년에는 세계 각국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비트코인 현물 ETF 호재 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맞고 있고요. 2024년 11월에 5억 9,3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다시 한번 매수하고 비트코인 보유량 17만 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예.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없는 것 같습니다. 딱히요? 예. 그리고 이게 저는 좀 투자는 그리고 배당률이 0이에요. 비트코인 팔아서 배당 주라. 저는 주식으로서는 뭐 나름 가치는 있다고 보는데 약간 저는 기술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맞아요. 이게 시세 차익으로서는 괜찮다고. 근데 시세 트레이딩적으로, 트레이딩으로는 괜찮다고 보는데 투자 가치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의문점이 있는 주식 같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가 좀 그거는 기술적으로 뜯어보면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성장성, 기술 성장성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겠으니까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세 차익만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예, 여러분. 그렇게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2년 전보다 거의 1,500배 뛰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급등주라 약간 조심하시라고 느낌.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얘기한 암호화폐로만 뛰었고 이 맞아. 의장님 개인기로만 개인기. 개인기로만 성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거라 인기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샀으면 1,500배 제가 먹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업이고요. 이게 급등이 너무 심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좀 약간 국민연금도 샀어요. 마이크로스트레치. 지금 이 지배 구조를 보니까 캐피탈 그룹이 19% 있고요. 마이클 세일러가 18% 갖고 있고 뱅가드 그룹이라고 이분도 여기도 되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샀어요. 예. 거기엔 아마 없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예. 8.4% 블랙록 유명한 그룹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6.9% 있고 뭐 비트코인 관련주로 샀어요. 예, 다들 뭐 유명하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보여드릴 수 없는데 손익계산서를 보니까요. 2020년에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에 플러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를 찍다가 21년부터 22년까지 마이너스를 했어요. 그러다가 23년에 플러스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연속 마이너스를 찍다가 그것도 아주 마이너스였어요. 엄청난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갑자기 플러스를 했으니까 되게 이게 등락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로서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위험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널뛰기를 하는 기업이라 저는 약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기술력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뭔가를 했다는 게 없어요. 경고의 차원에서, 주의의 차원에서. 네네,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했고요. 현재 주가도 계속 뛰고 있는 우상향을 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의 상승세와 함께
어, 기술력이나 이런 건 없고 비트코인과 함께 상승하는 기업이라 그런 거에서는 뭐 어쨌든 계속 매집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좋긴 한데 트레이딩 차원에서는 괜찮을 것 같지만 그 외적으로는 잘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 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비트코인을 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체제로 하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지만 그 외적으로는 맞아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5분 또 주시네요. 5분. 10분 하십시오. 10분 안 하시라고. 됩니다. 아니 저기 그 안 왜냐면 됩니다. 그 퇴근해야 돼요. 이지영 아나운서에게 그 뭐지 저희 그 본사에서 10분 하시라고 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사에서요? 네, 꼭 얘기하시더라고요. 왜요? 말씀하십시오. 이걸 보시나요? 네, 본사에서? 본사에 보시더라고요. 10분을 하시라고 얘기하셔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예. 예,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빠르게 해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퇴근을 해야 돼서요, 네네. 여러분. 근데 일단 가격부터 보자면 조정이 계속 나와요. 97,000 정도에서. 그래서 그 이유가 근거가 있어서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리플 쪽에서 지금 급등 양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들도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는 조금 약세 나타내주고 있는 코인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정말 비트코인 관련주로 보셔야 되는 게 기관 쪽에서 사실 뭐 미국은 지금 ETF가 승인이 됐지만 뭐 다른 나라도 그렇고 기관 쪽에서 비트코인을 지금 기관 자금으로 매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체안으로 해외 주식에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구입을 하는 그런 양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기술력에는 좀 의문점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성장성이라든지. 그래서 비트코인과의 커플링 관계로 여러분들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좋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리플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 이제 뉴욕주에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나서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간밤에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너무 이제 기쁘다. 마침내 RLUSD 이거 항상 헷갈립니다. RLUSD가 승인이 났다. 그래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좀 희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리플 가격이 상승은 하는데요. 상승폭이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는 리플의 이제 상승 동력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소식에 대비해서는 크게 상승은 나오지 않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 쪽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간밤에 이제 골드만삭스 CEO가 디지털 자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회사도 비트코인 1조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로이터 넥스트 행사라는 게 열렸는데 솔로몬 CEO가 이제 디지털 자산을 흥미로운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CEO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이제 디지털 자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규제 프레임워크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디지털 자산에 관한 평판에 리스크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디지털 자산 관련한 평판 위험성에 관한 그러한 질문에 예전에 FTX 거래소 파산됐었을 때와 같은 이제 그런 연관성을 짓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이 아닌 사업 파트너들의 평판을 중시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국내 언론사의 보도거든요. 근데 제가 외신도 같이 봤어요. 외신에서는 조금 입장이 달라요. 외신에서는 골드만삭스 측에서 투기 자산이다라고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시장에 받아들여지는 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서서도 본부장님 얘기했지만 이 기사만 보시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무조건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을 좋아했다, 옹호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실제로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투기적인 자산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팩트 체크는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기사를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간밤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본부장님이 앞서서 전해드린 그 내용이 실제로 가격에 영향을 줬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주주들한테 비트코인을 자산에 넣지 말아라라고 이제 권고했던 부분들 이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구글 트렌드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쪽에 관한 트렌드 지수가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좀 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트렌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 보유자들 이동이 조금 포착이 됐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장기 보유자냐면 6개월에서 12개월,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좀 매수를 했었던 장기 보유자들 측에서 지금 매도 물량들이 조금 나왔어요. 코인을 이제 거래소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물량이 최근에 좀 급격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12월 4일부터 8일 사이에 그 확인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 시점이 딱 10만 달러 찍었을 때잖아요. 그때를 기점으로 보면은 장기 보유자들의 이제 매도 물량들이 시장에 조금 출현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격에 관한 영향을 줬을 것으로 현재 온체인 데이터 지표상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손익 비율이에요. 근데 이 손익 비율은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2017년도부터 2024년도 지금 현재까지 비트코인 이렇게 고점 구간 있잖아요. 이런 고점 구간들의 이 손익 비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보시면은.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손익 비율이 여전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익 비율만 두고 봤을 때는 이 손익 비율 차트가 비트코인 가격의 고점을 나타내는 차트로 좀 인식을 한다면 그걸로 근거로 한다면은 지금이 또 고점일 수 있다라는 인식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 다음 영역은 어딘지 모르지만 일단 미국 정부 측에 관한 굉장히 옹호적인 그런 스탠스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은 깨질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고점 시그널이 좀 나왔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온체인 지표상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또 내용으로 같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일단 저희가 또 시간이 오바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조정 국면은 지금 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알트코인 쪽으로도 수급은 빠지고 있는데 제가 데이터로 준비는 못했는데 그 현물 ETF에 관한 유입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 현물보다 나스닥에 상장된 ETF 쪽으로의 뭐 거래가 좀 더 많아지는 건가? 이런 생각? 예를 들면 뭐 블랙록이 관리하고 뭔가 그런 안정성들이 있긴 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런 현물 ETF에 관한 유입도가 결과적으로 현물 시장으로 다시 가격 상승을 일으켜 줄지에 관한 것들도 계속 지켜보면서 데이터적인 차이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이사항 있으면 랩소디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 본부장님 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을까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걸로 이제 그 세금을 체납하는 분들도 좀 있나 봐요? 네, 그거 어떤 주에서는 시행 우리나라도 중으로. 있다고 아,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가능해요? 안 될 텐데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 가능한가요? 그걸로 해서 이제 그 세금을 낼까요? 가상자산으로 운익한 고소득 직업으로 해서 그 많이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징수한 사례가 꽤 있더라고. 이제. 저는 이제 나라에서 뺏은 사례는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약간 사기 혐의가 있었는데 돈이 없다고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근데 코인을 가지고 있대요. 비트코인을. 네네네. 그러면 나라 측에서 그럼 비트코인이라도 압수하겠다. 그것도 자산으로 포함시켜서 네, 그런 네. 사례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측에서 세금 체납을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다라고 공표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 특이의 경우에 그거를 뺏었는데 지금 그 뺏은 코인의 수익률이 엄청나대요. 그래서 약간 국고 차원에서 조금 늘었다. 그 소식은 제가 듣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가진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보니까 뭐 은행 아니 병원에 있는 어떤 분이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 뭐 40억인가 50억을 가상자산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런 분들이 꽤 많대요. 그래서 가상자산도 세금 조사할 때 포함을 이제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가지고 있으면 있나? 모르지 않나요?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지금 그게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업비트를 사용하시는 분들 거는 이제 네. 실명제, 계좌 실명제가 있어서 알 수는 있는데 콜드월렛이라고 그러니까 해서 그런 거니. 몰래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뭐 예.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양날의 검인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챙겨 보시고요. 아이고 랩소디 저희 오늘 1시간 하겠어요 이러다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도록 네.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